my chances, to take my time, to keep on dancing, to walk that line, yeah. You got me shifting the paradigm, no longer wishing, you're my lucky strike. Love the way you ride, look into my eyes, say you're ready to go. $1,000,000 life, yeah. We could roll the dice, act like you're surprised, but you already know. Oh yeah. got lucky.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 차를 만나봅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우디 e-tron GT인데요. 사실 전기차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물론 이제 테슬라가 좀 앞서갔지만 그 이후에 여러 모델들이 나왔는데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모델 중에 하나죠. 포르쉐 타이칸이랑 형제차이면서 아우디에서 나와가지고 요거 e-tron GT, 와 스타일이 진짜 멋지죠. 근데 요게 또 영화 어벤져스에서 그죠? 토니 스타크가 타고 나와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모델이고, 마블 팬들 중에서는 진짜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드디어 아우디 e-tron GT를 만납니다. 자, e-tron GT 국내에서는 기본형 e-tron GT가 있고 그 위에 고성능 버전인 RS e-tron G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우선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e-tron GT를 만나볼 건데요. 요게 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 꽈트로 트림이 있고, 요거는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성능은 기본형 성능을 갖고 있지만 장비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사이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요거 일단은 이제 타이칸이랑 아무래도 비교를 많이 하게 되겠죠. 타이칸이랑 휠 베이스 똑같고 폭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길이가 한 27mm, 높이가 한 26mm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차이 때문에 약간의 크기 변화가 있지만 뭐 타이칸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애매하게 휠 베이스가 한 2mm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트림에 따라서 그 정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타이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그 e-tron GT 내에서도 차고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서스펜션에 따라서 달라요. 기본형 서스펜션이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상고가 한 15mm 정도 더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차고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얘는 15mm 정도 더 낮고, RS e-tron GT는 얘보다 한 5mm 정도가 더 낮습니다. 와, 눈 온다. 아우디 시승하는 날 눈 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이게 타이어가 이거 윈터 타이어 아니긴 한데도 그래도 또 꽈트로인 만큼, 야, 눈 와도 뭐 별로 걱정 안 하고, 근데 이게 산길 주행하기엔 조금 불안해지겠죠. 근데 이상하게 겨울에 아우디 시승을 많이 하는데 시승하는 날 또 눈 오는 경우가 또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프리미엄 트림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 블랙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까맣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요거는 e-tron GT고, 그리고 루프도 블랙, 여기도 블랙, 뭐 전체적으로 블랙을 좀 많이 넣어 놨거든요. 이렇게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게 e-tron GT의 프리미엄 트림이고요. 이게 RS e-tron GT로 가면 카본으로 바뀝니다. 어쨌거나 블랙을 넣어 가지고 좀 더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면에서 첫눈에 딱 봤을 때 프리미엄 트림이 조금 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와, 장난이 아니죠. 이야, 라이트 진짜 대박이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X자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파란색 라이트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파란색 들어가 있는 게 레이저 라이트죠. 그래서 레이저 라이트는 상향등으로 굉장히 멀리까지 비춰주는 그런 라이트여 가지고 정말 어쩌다 한적한 차가 없는 그런 도로를 갈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제가 오늘 밤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시면 길이가 엄청 길어 보이죠. 이게 타이칸보다 불과 27mm, 그러니까 3cm 정도도 안 되게 길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근데도 훨씬 더 긴 느낌이
저는 느낌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직선이 강조되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길어 보이고요. 여기 앞에서 브레이크를 냉각하고 빠져나온 공기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은 여기는 타이칸이랑 좀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완속 충전구, 저쪽에는 급속 충전구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타이칸이랑 같고요. 뭐 800V 시스템을 쓰는 거라든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타이칸이랑 똑같습니다. 휠은 지금 요거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기본 트림, 그러니까 꽈트로 트림에서는 20인치 휠이 장착되고 프리미엄 트림이랑 RS 이트론 GT에는 21인치 휠이 장착되는데 또 RS 이트론 GT 같은 경우 휠 디자인이 좀 다르죠. 네. 자, 그리고 타이어는 구디어 이글 F1 아시메트릭 5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앞은 265-35R21이고요. 뒤는 305-30R21입니다. 근데 21인치 휠 들어가니까 와, 휠 진짜 크다. 진짜 크구나. 이게 차체가 워낙 낮잖아요. 굉장히 낮은데 휠이 이만큼을 차지하니까 진짜 커 보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특이하게 캘리퍼가 지금 노란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포르쉐에 노란색 캘리퍼가 들어가면 PC12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요건 노란색인데 근데 이제 아우디에서 요거 오렌지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형 트림에는 검정색 캘리퍼, 그리고 프리미엄 트림에는 노란색 캘리퍼가 들어가고 RS 이트론 GT에는 빨간색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여기 사이드 미러가 까만색이면 요거 프리미엄이고 바디 컬러면 기본형 트림, 그리고 여기 카본이 덮여 있으면 RS 여기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까만색으로 테두리를 해놨고요. 여기도 뭐 검정색 테두리. 와. 자, 그 다음에 뒷모습. 우와! 제가 뒷모습 왜 으아 했느냐면 저는 요각도에서 보는 이트론 GT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 루프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떨어지는 게 요 라인이 이거 완전 뭐 같은 느낌이 드세요? 완전 V11 아니야? 그렇죠. 와, 이거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긴 거를 이렇게 조금 짧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떨어지는 이 루프 라인이 거의 911을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승할 때 이 뒷모습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 911이랑 진짜 많이 닮았다. 이거 911 포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리어 램프가 이거 진짜 멋있거든요. 등이 엄청 화려하게 진짜 화려하게 잘 해놨죠. 근데 이게 특히나 이 등이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화려한 그런 리어 램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짠. 트렁크는 이게 스타일은 완전 패스트백 스타일로 생겼는데 트렁크는 그렇게 크게 열리진 않습니다. 근데 깊이는 엄청 깊고 굉장히 반듯하게 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폭이 좀 낮고, 그렇죠. 이게 조금 더 깊이 열리면 그러면 좀 더 큰 짐도 실을 수 있을 텐데 이 입구가 그렇게 넓진 않네요. 근데 엄청 단단하게 단단한 느낌은 진짜 드네요. 반듯한 느낌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안쪽에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쇼핑백 거리가 있고 스키스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궁금한 뒷좌석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와. 지금 요게 제가 운전해온 자세 시트 포지션 그대로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길이는 뭐 이 정도면 아무래도 타이칸 때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뒷좌석이 아주 여유 있지는 않은데 근데 타이칸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데요. 이게 지붕도 조금 더 높기도 하고 휠베이스는 똑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앉아보면 타이칸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위 공간도 이 정도면 이게 특히나 이게 루프가 지금 유리를 덮어놨는데 유리를 씌우면서 요 천정이 아무래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약간 천정이 깊이 파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저는 머리 끝이 이쪽에 패브릭 쪽에 살짝 스치는 정도.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타이칸은 기본적으로 머리도 좀 좁고 약간 이렇게 앉았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타이칸 스포츠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머리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스포츠 투리스모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타이칸보다는 확실하게 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실 장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2열에도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열면 스키스루가 연결되어 있어서 긴 짐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 온도 조절하는 장치 있고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발 있는 쪽이 굉장히 깊이 푹 파여 있잖아요. 요게 기본적으로 이 차의 바닥에 배터리가 다 깔리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 발이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은 배터리를 안 넣고 좀 더 바닥을 깊이 파가지고 2열의 승객이 조금 발 공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해결한 거죠. 네, 생각보다 2열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좋다. 네, 인테리어는 최근 아우디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라인이라든가 레이어를 쓰는 방식이 기존 세단이나 아니면 이트론과도 좀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 그리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살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쪽에 지금 카본으로 지금 레이어를 넣어 놔 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데, 카본이 적용된 거 요거 프리미엄 트림에 적용된 겁니다. 기본형은 카본이 아니고요. 그리고 RS 이트론 GT가 되면 이제 천정에 여기 스웨이드가 적용되든가, 그래서 사양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시트도 요게 프리미엄 트림이랑 RS 이트론 GT랑 시트 스타일도 똑같고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단 인테리어가 이쪽도 약간 운전자 쪽으로 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차체도 워낙 낮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래인 느낌도 살짝 기분상으로 그런 느낌도 살짝 나고, 스티어링 휠도 전체로 다 펀칭을 넣어 가지고요. 스타일도 상당히 좋고 사이즈도 괜찮고 아주 단단하고 짱짱한 그런 느낌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변속기 조작은 여기에 있는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단추처럼 생긴 거, 이거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변속을 하는데, 어차피 이제 전자식 변속기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은 비슷하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파킹에 들어가고 방식은 비슷한데 요거 조금 아쉬워요. 이게 이트론이 아니고 이트론 GT니까 조금은 더 스포티하게, 아니면 조금은 더 뭔가 디자인을 좀 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상징성을 넣어서 디자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너무 그냥 사각형 단추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이쪽에 있는 시동거는 이 스타트 버튼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조그만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 보통 예전에 이제 MMI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MMI가 이쪽에는 따로 없고요. 요거는 오디오 볼륨 조절하고 선곡하는 방식인데, 요걸 이렇게 돌려서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 여기도 디스플레이, 이쪽에도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모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버추얼 콕핏을 클래식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도 있는데, 클래식하고 스포츠는 바뀌는 느낌이 거의 없고, 그 대신 이트론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이걸로 바꾸면 조금 스타일이 바뀌죠. 그래서 요건 약간 전기차 느낌으로 바뀌는데, 스포츠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이쪽에 회전계 대신 파워를 몇 프로까지 쓰고 있는지 그 파워 게이지가 표시가 되고 있는 점이 일반 자동차랑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뷰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 모니터가 확대되는 이 부분은 기존의 버추얼 콕핏이랑 똑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포르쉐 타이칸 4S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뒤에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390kW, 변환하면 476마력인데 여기 기본이 476마력이고 부스트 모드를 쓰게 되면 530마력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도 타이칸 4S랑 같습니다. 근데 제로백은 얘는 4.1초 부스트 모드에서, 얘는 4.1초, 타이칸 4S는 4초. 그래서 약간 타이칸 4S가 0.1초 정도 더 빠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처음 출발하면 승차감은 와 진짜 좋아요. 저희가 타이칸을 시승하면서도 승차감이 좋다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기본형 꽈트로 트림 말고 요 프리미엄 트림부터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승차감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도 상당히 좋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가 되면, 다이나믹이 되면 확실히 좀 더 요철의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이나믹 모드에서도 이 정도면 뭐 요철도 잘 걸러주고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이브 모드를 우선 승차감 모드 컴포트에다 두고 우선 먼저 가볍게 한번 주행을 해 볼 텐데요. 와, 야 진짜 잘 나간다. 이거 제로백 4.1초인데 물론 기본은 4.5초거든요 부스트 모드를 써야 4.1초인데 와 근데도 오 진짜 잘 나가네요. 이거 지금 타이어가 고성능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윈터 타이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눈발도 조금 날려서 이미 도로가 약간 촉촉한 데다가 염화칼슘도 원래 기본으로 좀 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온도도 지금 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과격하게 산길 주행하는 거는 힘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타이칸 4S 시승하면서 좀 아쉬운 이야기를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제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테슬라나 얘네들은 막 워낙 제로백을 빠르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사초가 아쉬운 거 아닌가. 그리고 4S 같은 경우는 지금 얘처럼 타이어가 이만큼 뭐 과격하게 장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코너에서 사실 슬립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차는 지금 타이어도 21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상당히 강력한데요. 오. 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롤이 조금 있긴 하네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꾸고 오 소리가 바뀌어 버리네요. 야 소리가 바뀌는 거 요것도 그 기본 꽈트로 모드에는 없고요 프리미엄 모드에서부터 소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 노면을 믿을 수가 없어서 차는 진짜 잘 나가는데, 그리고 안정성도 정말 좋은데 이 밸런스도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네. 야 지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과격하긴 한데 여기서 이게 밀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야 겁난다 진짜. 타이어가 옆으로 쭉 미끄러질 것 같아서 도저히 밟을 수가 없네요. 근데 힘이 진짜 좋습니다. 스포츠 모드랑 확실히 이게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하는 그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이게 어차피 전자적인 신호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엑셀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해서 좀 더 강력한 토크를 확 뿜어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근데도 그 일부 전기차들 보면 밟으면 이렇게 탕탕 이렇게 튀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래서 밟아보면 좀 기존 내연기관 차들, 특히 고성능 차들이 이렇게 옹 나가는 그 느낌이랑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쭉 미끄러지죠. 그래서 엑셀을 밟는다고 해서 툭 막 화살 놓듯이 탁탁 튀어나가는 그런 맛이 아니고 붕 이런 느낌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네요. 이거 산길을 제대로 달려볼 수 없어서 진짜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이거 타이칸 4S랑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노면도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타이어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서 지금으로선 파악하기 어려운데 일단 지금 느낌으로는 타이칸 4S보다는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지금 다이나믹 모드인데 진짜 승차감도 굉장히 좋으면서 안정적이고 힘도 좋고. 야 근데 이 전기차 느낌이 별로 이게 소리만 조용하고요. 근데 엑셀의 응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전기차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우디의 실력인가? 포르쉐랑도 또 조금 다른 느낌. 이 밸런스라든가 그래도 여전히 역시 강력한 이런 느낌들은 진짜 좋습니다. 이게 RS e-tron GT로 가게 되면 최고 출력이 646마력으로 올라가고 제로백이 3.3초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진짜 강력하죠. 3.3초면 뭐 거의 슈퍼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포도 쿠페인데, 그죠? 도어가 4개나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 쿠페인데도 제로백 3.3초에, 그리고 이게 3.3초라고 하더라도 사실 처음에 초반 출발은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전기차니까. 그래서 사실 RS e-tron GT 되면 정말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RS가 아닌 기본 e-tron GT만 하더라도 사실 저한테는 좀 버거울 만큼 강력하긴 하거든요. 야, 이거 진짜 좀 마른 날 서킷에서 진짜 제대로 한번 타봐야만 진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산길 주행이네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에다 두고요.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백 4.1초 부스트 모드에서 하나, 둘, 셋. 오, 잘 나가네. 뺑! 야, 잘 올라간다. 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모드에서도요, 이게 탕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자체를 이렇게 전기차가 이렇게 온오프 되는 그런 느낌이죠. 토크가 온이 딱 되면서 그냥 팍 터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보통 내연기관 차들이 엑셀 밟으면 부드럽게 나가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으로 가속하게끔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차를 계속 타면 탈수록 이 차가 성능도 강력하고 밸런스도 뛰어난 건 인정하지만, 근데도 이름 자체가 일단 e-tron GT잖아요. 그래서 이 GT가 약간 장거리 고성능 스포츠카에 해당하는 그 GT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는 뭐 스포츠카보다는 좀 더 강력한 성능을 내는 고성능 또 럭셔리 카로 보는 게 저는 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모르겠어요. RS e-tron GT로 가면 그러면 그 차는 진짜 슈퍼카급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냥 일반 e-tron GT는 좀 고성능의 또 럭셔리 자동차,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차를 가지고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또 일상에서 어떤 느낌이 들지,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해지는 게 사실 좀 더 커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도 서킷 가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긴 한데도 워낙 승차감도 좋고 해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타고 다니면 어떨까가 사실 좀 더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승에서는 제가 충전도 100%까지 채워보고, 또 이거 가지고 지방에도 잠깐, 뭐 완전 멀리는 아니더라도 조금 장거리도 달려보고 해가지고 평상시 이 차 가지고 장거리 주행이나 또 시내 출퇴근이나 그런 상황에서 이 차가 과연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을지,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시 승차감 모드로 바꾸고요. 승차감 모드가 확실히 편하고 좋네요. 근데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밑에 카본 패턴이 살짝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지금 조명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e-tron이라고 이렇게 불도 들어오거든요. 저것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배터리가 여기에는 지금 93.4kWh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타이칸 4S가 그게 79.2kWh였으니까 이 차에 한 14.2kWh가 더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사실 타이칸이 뭐 실제로 주행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300km 이상 훌쩍 넘게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251km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아무래도 많이 아쉽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더 많이 장착돼 있다 보니까 인증 가는 거리가 362km예요. 그래서 타이칸 4S보다 111km를 더 많이 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도 물론 실제로 뭐 봄, 가을에 주행을 잘하면 400km가 훌쩍 넘게 잘 나오겠죠.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타이칸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는 포르쉐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비교들을 하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나 주행 가는 거리나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e-tron GT 쪽이 뭐 분명히 경쟁력은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충전구가 이쪽에
그 보통 주유구 정도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앞쪽에 있는 것도 좀 문제기도 하고, 앞도 완전 정면이 아니라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무거운 충전기 DC 콤보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끌어서 충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으면 차라리 완전 정면에 있던가 아니면 뒤쪽에 있어야 주차해서 충전하기가 좀 쉬운데 위치는 조금 많이 아쉽네요. 이게 별도의 부스트 모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찾아봐도 부스트 버튼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론치 컨트롤을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보시면 계기판에 여기 숫자가 25%, 50%, 100% 이렇게 출력 표시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100% 뒤쪽에 여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100% 뒤에가 뭘까 고민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부스트 구간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부스트가 붕붕 올라오죠. 근데 이게 한 120% 가까이까지 되거든요. 놓으면 확실히 빠르죠. 네, 야. 그리고 이 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제원에는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이렇게 따로 없거든요. 그렇긴 한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니까 차로 중앙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여기 그래프에도 된다고 돼 있는 것 같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안 키잖아요. 그러면 차로 중앙 유지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놔보면 가다가 가죠. 이렇게 되거든요. 예. 넘어가지 않도록 라인을 찍고 돌아오는 방향으로 쿠션이 된단 말이에요. 쿠션 형태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되는구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차로 중앙 유지가 됩니다. 네, 안 되면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소음은 상당히 뭐 조용한 편입니다. 근데 타이어가 워낙 고성능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노면 소음은 조금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워낙 조용하고, 특히나 이제 엔진 쪽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면 소음이나 바람 소리 이런 게 조금 더 크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트릭스도 적용돼 있고 레이저 라이트도 적용돼 있죠. 그래서 밤에 약간 어두운 한적한 길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레이저 라이트까지 같이 작동하면 진짜 멀리까지 보여요. 어제 여기 이쪽에 이 도로가 그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오면 완전 깜깜한데 어제 밤에 일부러 내려와 봤거든요. 보니까 완전 멀리까지 조명이 쫙 비쳐가지고 대낮 같아. 깜짝 놀랐어. 와, 완전 앞에 완전 뭐 대낮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쫙 엄청 밝게 멀리까지 그렇게 비춰주더라고요. 와, 조명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히 이 차는 장거리 주행에서 진짜 진가를 발휘를 하는 게 진짜 편해요. 이게 프레임리스가 적용된 포도 쿠페, 고성능 포도 쿠페, 약간 고성능 스포츠 세단 그런 느낌인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타면 탈수록 많이 느끼는 게 이 처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 엑셀을 밟는 느낌 자체가 진짜 전기차, 가벼운 전기차 엑셀 밟으면 바로 툭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보통 일반 자동차들처럼 엑셀을 조금 깊이 밟아줘야 차가 어느 정도 반응하는 그런 느낌으로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매력을 조금 저감시킨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큰 위화감 없이 지금까지 늘 타던 차들 타던 것처럼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그렇게 접근하면 그것도 나름 뭐 방향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충전을 해봤는데 100% 충전을 해보니까 414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그래서 다이나믹에서는 403, 또 이코노미 모드에서는 426까지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 공인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362인 거를 생각해 보면 400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차가 계속 시승차 해가지고 계속 테스트 모드로 많이 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414까지 나오니까 만약에 이거를 평상시에 조금 뭐 연비 위주로 탄다 그러면 뭐 400을 훌쩍 넘는 한 450까지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히터
히터를 쓰면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지는 건 이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실내 온도가 27도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일찍 좀 히터가 차단이 되면 주행할 때 별로 따뜻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히터를 최대 28도 이상의 하이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 이제 물론 주행 가는 거리는 뚝뚝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따뜻하게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런 점들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의 나름 장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히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전기차는 히터를 켰을 때 따뜻해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보통 일반 자동차들은 만약에 겨울에 차를 바깥에 세워놔서 완전 냉간이다. 근데 시동을 걸고 히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트에 열선 켜고 핸들에 열선 켜보면 핸들 열선이 제일 빨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가 따뜻해지고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히터를 켜게 되면 이거는 그 히트 펌프를 쓰고 전기를 가지고 열을 가하는 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시트의 따뜻한 느낌이 전달될 때쯤 이미 따뜻한 바람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단점이긴 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또 아주 추운 날 갑자기 막 출발해야 될 때 그럴 때 차 안을 빨리 따뜻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는 또 나름 장점도 있더라고요.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있는 내비게이션 사실 좀 불편하죠.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거 쓰게 되면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 차는 지금 보통 이제 티맵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차는 카카오 내비도 지원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지금 뭐 카카오 내비라든가 티맵이라든가 이런 거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쓰게 되면 뭐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편하니까 그런 점들은 뭐 다르게 커버를 해야 되겠죠. 다만 아쉬운 건 이 내비게이션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조금 아쉽긴 하죠. 자, 그리고 오디오는 뱅앤올룹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뱅앤올룹슨 하면 이게 또 이렇게 스피커 트위터가 쫙 올라오는 그 퍼포먼스가 사실 좀 매력이긴 한데 이 차에는 그것까지는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총 15채널의 스피커 16개 그리고 최고 출력이 710W짜리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나름 음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목록도 잘 나오는구나. It's a late night,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아직도 아픔은. 근데 확실히 이 뱅앤올룹슨은 기본적으로 음색 자체는 확실히 고급스러운 음색이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BMW의 약간 그 기름지고 막 끈적끈적하고 아주 강한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담백한 느낌이 잘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 710W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타격감도 이 정도면 상당히 강력하고 그래서 뱅앤올룹슨은 좋아하는 분들이 확실히 있고요. 저도 어제 오늘 계속 타면서 음악을 계속 들어봤는데 뭐 나쁘지 않아. 확실히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좋죠. 정말 충분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뱅앤올룹슨은 요 뱅앤올룹슨의 맛을 좀 즐기려고 하다 보면 또 나름 이 매력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약간 평양냉면 이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BMW는 진짜 완전 막 끈적끈적하고 맛이 정말 풍성한 반면에 뱅앤올룹슨은 정말 담백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빠지면 그 맛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꽤 장거리를 주행하면서 느낀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시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이게 생긴 건 좀 약간 오락부락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게 버킷 시트여서 몸을 잘 잡아주게 생겨 있는데 근데 이게 주행을 해보니까 허리를 받치는 정도나 어떤 모양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저가 시트를 장거리 주행하면서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좀 드문데 이 시트는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도 장거리 주행에 굉장히 적합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우디의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 4도어 쿠페
이트론 GT를 시승을 했습니다. 더 강력한 RS 이트론 GT가 있으니까 사실 이 차는 뭐 조금 덜 강력한 느낌이 약간 있긴 하죠. 근데 이트론 GT만 하더라도 사실 충분히 강력하고요. 사실 평상시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엑셀을 끝까지 밟는 게 뭐 상황이 허락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상당히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 그리고 뭐 스타일 자체가 워낙 스타일이 진짜 멋지죠. 그래서 이 차는 사실 고성능 스포츠카이기도 하지만 또 스타일도 좋고 공간도 여유가 있고 또 문짝도 4개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냥 데일리카로 타거나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모델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나름 충분히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대 제가 기록한 것으로는 100% 충전했을 때 414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뭐 웬만한 장거리 주행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별히 만약에 어차피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특별히 장거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에코 모드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행 거리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주행 거리 면에서도 나름 뭐 충분한 거리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이게 뭐 1억 중반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접근하기 쉬운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경쟁해 볼 수 있는 타이칸 4S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타이칸 4S는 옵션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격대가 굉장히 더 많이 높아지죠. 이 차보다 가격이 많이 높아지는 걸 감안하면 이 차의 경쟁력은 나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 급에서 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점을 좀 꼽아 보자면 차로 유지 보조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만 쓸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왜냐면 일반 상황에서도 차로 유지 보조가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쉽고 결정적으로는 이 충전구 위치가 뒤쪽에 있거나 아니면 앞쪽에 있더라도 완전 정면에 있으면 좀 쉬운데 약간 옆구리 앞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옆쪽에 있어 가지고 그나마 이게 완속 충전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완속 충전기는 선도 가늘고 또 길이도 어느 정도 있고 해가지고 좀 괜찮은데 급속 충전기로 무거운 충전기를 갖다 꽂으려고 할 때는 좀 힘이 많이 드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 점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요 기어 레버 디자인이 좀 너무 심플한 거, 이 부분 조금 아쉽죠. 이게 나름 고성능 모델인데 여기에 조금 힘을 더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도 이게 그냥 버튼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조금 아쉽죠. 부스트 모드도 이쪽에 버튼 같은 거 하나 붙어 있으면 그럼 확실히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게 갖고 있는 거를 좀 깨알로 잘 살리지 못했다는 점,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단점을 찾기가, 뭐 승차감이 일단 워낙 좋기 때문에 딱히 단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어쨌거나 뭐 이트론 GT 정말 오랫동안 기대했었고, 특히나 뭐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에서부터 이미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만나본 이트론 GT, 충분히 기대했던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곧 RS 이트론도 시승을 하겠죠.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